반갑습니다. 디낙TV 낚시공부방 시간입니다. 예, 요즘 가장 핫한 장르 중 하나죠. 선상 한치 에깅을 즐기는데 꼭 필요한 준비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상 한치 에깅이 요즘 한창 뜨고 있어서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어떤 장비 그리고 어떤 소품들을 준비를 해가야지 낚시하는데 불편이 없을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각별히 또 준비를 따로 많이 했습니다. 장비 구입법 제대로 모르면은 이중으로 구입해가지고 예. 공연히 손해보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이번에 좀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다! 선상 한치 에깅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한치, 오징어류 중에서도 가장 또 맛있다고 알려진 오징어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상당히 먹고 싶어 하고 일부러 또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는 그런 오징어류입니다. 귀족 오징어라고 그래서 이 오징어를 직접 또 낚아서 현장에서 맛볼 수도 있고 또 낚은 걸 가지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아무래도 인기 비결이라고 생각이 들고, 낚시를 직접 해보면 한치를 이렇게 유인해서 낚아내는 그런 낚시를 통한 그런 재미도 상당합니다. 또 낚시 재미가 좋다. 그것도 또 인기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인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조업체에서 전용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뭐 낚싯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낚싯대 국내외 거의 모든 낚싯대 제조사에서 전용 제품을 출시 중입니다. 지금 시중에 볼 수 있는 한치 전용 낚싯대를 보면요, 스피닝 릴 타입과 베이트 캐스팅 릴 장착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품 라인업을 보면 한 70% 정도는 베이트 캐스팅 릴 전용 낚싯대입니다. 스펙을 보면 베이트 캐스팅 릴 같은 경우는 6에서 7피트 길이의 미디움에서 미디움 라이트급 강도를 가진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스피닝릴 모델 같은 경우는 7.4에서 7.6비트 뭐 강도는 마찬가지로 미디움 라이트에서 미디움급을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전용대 없을 때 또 활용할 수 있는 낚싯대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선상 한치 에깅 전용대의 기본 이런 스펙을 보면 부드럽고 유연한 솔리드 팁과 그 다음에 좀 허리가 빳빳한 제압력이 강한 허리대가 조합되어 있는데요. 이런 스펙과 비슷한 낚싯대가 또 있습니다. 무늬오징어 팁런대와 참돔 지깅대, 무늬오징어 팁런대와 참돔 지깅대도 선상 한치 에깅 전용대와 이런 스펙 규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용 제품이 없을 때는 사용해도 됩니다. 또 들고 가는 낚싯대와 거치용 낚싯대 두 대를 흔히 많이 쓰는데 기본 두 대를 가지고 가는 게 필수입니다. 거치용으로는 이렇게 꼭 전용대가 아니더라도 팁런대나 참돔 지깅대를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낚싯대 하면 또 릴 설명해야죠. 그렇죠. 앞서 설명했다시피 한치를 노릴 때는 베이트 캐스팅 릴 타입 낚싯대를 씁니다. 당연히 릴은 베이트 캐스팅 릴을 써야 되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디지털 수심계, 디지털 수심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내가 공략하는 수심이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수심계 장착 소형 베이트 캐스팅 릴이 기본으로 쓰입니다. 이 디지털 수신계가 있으면은 같이 낚시를 하다 한 사람이 45m에서 입질을 받았다. 45m 그러면은 그 25m 노리던 사람, 30m 노리던 사람 전부 다 45m까지 내려가지고 그 입질 수심층을 동시에 일행들이 공략할 수 있어서 서로 조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챔질한 순간에 수심을 보면 이제 입질 수심층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선장님이 알려주는 한치 어군이 있는 수심층까지 또 미채비를 내릴 때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또 소형 전동릴도 많이 쓰죠. 소형 전동릴도 많이 씁니다. 150번 내외 에서 300번까지 이제 소형 제품을 쓰는데요. 전동릴을 쓰게 되면 또 이제 채비를 가라앉히고 끌어올릴 때 또 피로감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죠. 입문하시는 분들은 전용 장비가 부담스러우시면은 한 2-3천 번 스피닝 릴 가지고 스피닝을 사용해도 되는데, 스피닝 릴 장비를 사용할 때는 내가 공략하는 수심층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마킹이 되어 있는 원줄이라든지 색깔이 달라지는 1m나 이렇게 원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입질 수심층에 이제 찌매듭을 묶어 놓아서 공략하는 수심층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좀 번거롭고 불편하죠. 전용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선상 한치 에깅 입문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전용 장비로 시작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줄은
기본이 P라인이겠죠. 예, P라인 같은 경우는 가늘면서도 강도도 뛰어나고요. 또 특히 이제 감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선상 한치 에깅에서도 예, 기본 원줄로 각광을 받는데요. 0.6호에서 1호 P라인을 준비하면 됩니다. 예. 가장 많이 쓰는 거는 0.85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예. 통째로 새 제품을 예. 예비로 가지고 다녀야 돼요. 예. 한치는 예. 줄을 서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예. 그 다음에 한 번씩 뭐 삼치가 덤빌 때도 있고 그렇죠. 갈치가 덤빌 때도 있고 예. 그래서 원줄이 상하는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비 원줄 꼭 챙겨 가십시오. 안 그러면 예. 낚시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어시스트 리더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좀 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요건 말 그대로 이제 어시스트 리드, 예, 미채비를 바로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미채비 기성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종의 카드 챕이네요. 예, 카드 챕인데요. 예, 여기 뭐 한치뿐만 아니라 갑오징어용도 있고요, 무늬용도 있습니다. 이제 한치에서는 애기 2개, 3개가 달린 채비가 기본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시스트 리드 같은 경우도 하단에 애기, 그 다음에 상단 애기를 달 수 있는 스냅돌에 2개, 3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미채비 제품이 각광받는데요. 카본 4호 본줄과 그 다음에 카본 3호 가지줄로 구성된 제품을 준비를 하시면 효율적으로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또 예. 손실에 대비해서 예비용을 가져가야죠. 예, 뭐 원줄은 하나 정도만 예비로 챙겨가면 되는데 이 어시스트 리드 같은 경우는 깔치 공격을 받아서 뭐 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 3-4개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지 나중에 뭐 이렇게 없어서 다른 분한테 또 빌리고 이런 예,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이죠. 예. 자, 이제 에깅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애기 아니겠습니까? 예, 에깅의 뭐 정의가 예, 이제 애기를 사용하는 루어 장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선상 한치 에깅, 배에서 한치를 노릴 때도 에깅이 기본 이런 장르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치가 이제 낚시 대상으로 처음에 주목받을 때만 해도 4에서 5m 정도 되는 외줄 때 거기에 애기를 그냥 막 한 10개 정도 달고 깔치를 놓을 때처럼 고리봉돌, 예, 무거운 고리봉돌을 달아서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낚시 거의 안 합니다. 애기 2개, 4개가 달린 그런 에깅 채비를 가지고 하는 선상 에깅이 이제 선상 한치 에깅 기본 장르로 완전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상 한치 에깅에서는 애기 크게 2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미채비를 가라앉히는 공략 수심처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싱크 역할과 한치를 유인하는 역할을 병행하는 메탈애기와 그 다음 메탈애기 위쪽에 단다고 해서 상단애기로도 불리는데요. 그 상단애기를 역할을 하는 애기, 수평애기. 예, 수평애기라고 부릅니다. 물속에서 완전히 뭐 수평을 이루고 쓰는 건 아니지만 수평과 비슷하게 이렇게 일반 애기가 예. 싱크가 달려서 이렇게 45도 각이 지는 거에 비하면은 이게 싱크가 작거나 없어서 없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수평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수평애기로 불리는데요. 예, 하단용 메탈애기와 상단용 수평애기 이 두 애기를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네, 하단용 메탈애기는 중량을 어느 정도? 예, 뭐 이렇게 이제 제품화돼 출시돼 있는 제품을 보면 뭐 그람수로 나와 있는 제품도 있고요, 호수로 나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제 그람으로 이해하는 게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은데요. 60에서 120g, 예, 60에서 한 120g 정도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예. 그다음에 노리는 수심에 따라서 예. 바꿔 써야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제가 해보니까 60에서 한 80g 정도. 예. 그럼 수평애기는 어떤 걸 많이 예, 쓰나요? 수평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게 호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뭐 3호, 4호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4호입니다. 4호 같은 경우는 바디 길이가 12cm입니다. 예. 예, 또 하나 뭐 꼭 기억해야 될 게 메탈애기 그리고 수평애기 다 물때, 시간대, 그리고 공략하는 수심층, 그 다음에 주변의 베이트피시 종류에 따라서 이 잘 통하는 컬러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언제, 그날 어떤 색상이 잘 통할지 모르기 때문에 메탈애기, 수평애기 모두 컬러를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 가셔야 되는데요. 뭐, 가장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건 우리가 이제 수박 컬러라고 하는데요. 예, 뭐 오렌지 컬러의 이제 머리 헤드 부분만 붉은색이라든지 예, 이런 제품이 특히 잘 통하니까 컬러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기가 한치 공격을 받으면은 예. 이 천이 찢어져요. 그럼 또 유인효과가 떨어지니까. 예, 메탈 애기라고 하니까 사람들 모르는 분들은 애기 전체가 그냥 메탈, 통메탈로 돼 있는다고 생각이 쉬운데 수평 애기, 메탈 애기 전부 다 이제 표면 같은 경우는 천으로 감싸놨거든요. 이제 챔질을 하게 되면 후킹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치인데요. 뭐 깔치나 한치 공격을 받아 천이 찢어집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유인 효과가 떨어지니까요. 천이 많이 찢어진 메탈액이, 수평액기는 그때그때 바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낚시가 원래 돈이 좀 듭니다. 자, 필수 낚시 장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낚시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보조 장비들 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한치 낚았으면 싱싱하게 가져와야죠. 예, 맞습니다. 한치가 생각보다 또 입질이 소나기 입질, 막 짧은 시간에 다다닥 입질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걸려든 한치를 그때그때 바로 이제 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옆자리에 쿨러를 놔놓고 예, 쿨러 속에 그냥 애기에 걸린 한치를 톡 털어 넣듯이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꾸로 들면 바로 쏙 빠집니다. 예, 빠집니다. 한 마리 채워가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선성한 채액이. 미리 얼음을 깔아놔야죠. 예, 미리 얼음을 깔아놓고 그 위에 이제 비닐을 한 장 덮고 그 위에 이제 낚은 한치를 보관을 하면 되는데요. 전문 낚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용량은 40리터입니다. 예. 35에서 40리터 준비해 가시면 예, 불편하지 않고 공간도 좀 적게 차지하니까 낚시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또 이동해서 들고 가기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실 이게 참 편해요. 장화를 신으면은. 예. 장화 안 신고 그냥 운동화 신으면은 예. 잘못하면 신발 버려야 됩니다. 그 예. 먹물 뒤집어 쓰고 체액 묻고. 요즘은 예, 보니까 뭐 선상한치, 애기뿐만 아니라 하여튼 배를 타고 하는 낚시 장르, 모든 장르에 거의 이제 선상 낚시 전용 장화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물론 이제 해동 걸 쓰고 있는데요. 한치 같은 경우는 낚시를 하다 보면 한치가 낚싯배 바닥에 떨어지고 이러면서 뭐 끈적끈적한 체액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묻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것도 청소한다고 선장님께서 물도 물도 계속 뿌려요. 그래서 바닥이 좀 은근히 젖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운동화 같은 거 신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발도 축축해지고요. 이럴 때 선상 낚시 전용 장화, 반장화라고 부르죠. 예, 허벅지 정도까지만 올라오기 때문에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게 어딨나. 허벅지, 무릎 위까지, 무릎이란데요. 발목 위지. 발목 위에. 왔다. 한치 낚시가 여름에 하잖아요. 예, 이제 피크 시즌이 6월이죠. 여름에 하지만 그래도 밤 되면 조금 쌀쌀해지기도 하고. 예, 그게 좀 우리 낚시인들이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인데요. 이제 출항은 뭐 오후 3시, 4시 아주 더울 때 하죠. 그렇다 보니까 복장 아주 편하게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바지에 반팔에 구명조끼 딱 걸치고 이제 낚싯배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모습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 보조 가방에 다 낚시복 다 들어가 있거든요. 철수를 그 다음날 새벽 4시, 5시 그 정도로 합니다. 낚시 시간이 거의 뭐 한 10시간 이상 되는데요. 한 12시만 넘어가도 한여름에도 바람이 불고 이러면서 기온이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비가 내리는 경우도 많고요. 이때 낚시복이나 이렇게 입장 준비 안 돼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 한치 손맛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추위 일단 타게 되면 낚시할 생각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추위 대비해서 낚시복 꼭 챙겨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집어등 켜놓으면은 잠자리나 나방때 예. 이 날라오면은 그렇죠. 이 뒤집어 쓰지 않으면은 예. 괴로워서 낚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라도 꼭 낚시복 챙겨 가십시오. 자, 그리고 뭐 있으면 편한 장비, 피시그립. 예, 있으면 편한 장비의 대표적인 게 바로 피시그립입니다. 한치 그냥 액이 걸린 상태에서 쿨러에 톡 털어 넣으면 바로 탁 떨어지기 때문에 갈무리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다가 뭐 실수로 바닥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여러 마리 걸려서 일단 바닥에 놓고 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때 피시그립 챙겨가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오징어 뭐 몸이 미끈미끈거려도 피시그립으로는 잘 집어지거든요. 집어서 그냥 놓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피시그립이 없으면 그걸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넣어야 되는데 찝찝해. 예, 찝찝하죠. 장갑 끼면 더 찝찝합니다. 장갑이 낚시 장갑, 오징어 진액 같은 게 묻으면요. 예, 낚시 장갑 나중에 쓰기도 좀 그렇습니다. PC 그립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진짜 유용한 거니까 예, 꼭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필수품이죠. 이번엔 편의품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뭐 어느 낚시 장르 가리지 않고요. 꼭 필요한 안전용품 중에 안전용품이죠. 구명조끼 꼭 착용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선상 한치 애긴 같은 경우는 낚싯배를 타고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먼 바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 모를 그런 사고 대비해서라도 구명조끼 꼭 착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왕이면 이 활동성이 많은 한치 낚시 특성상 좀 착용감도 편하고 움직이기도 쉬운 팽창식 구명조끼를 권해드립니다. 자, 디낙TV 낚시 공부방 한치 선상에깅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디낙TV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